뉴욕 일원의 6일 토요일 밤부터 8일 월요일 아침까지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의 사망자 및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024년 신년연설에 포함될 두 번째 제안인 읽기교육 프로그램 백 투 베이직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산모 지원 및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 및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용의자의 직불카드 사진을 찍어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일원에 692일 만에 폭설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6일 토요일 밤부터 8일 월요일 아침까지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기상국은 이번 눈 폭풍이 뉴욕시와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토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리며 월요일 오전까지 약 2인치의 추가 강설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며 이 밖의 지역에는 7일 오전까지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 폭풍으로 인해 뉴욕시 교통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에 1인치 이상 눈이 내린 적이 없고 한 해 전체 적설량이 2.3인치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8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적은 적설량입니다. 뉴욕시의 한 해 평균 적설량은 약 30인치로 지난해 적설량은 평균의 8%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눈 폭풍에 대비해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새해 첫 등교 날,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총격 현장은 정리된 상황으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최소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7분경 미 중부에 위치한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페리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매체 등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총격범 1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상자 중 2명은 학생, 1명은 학교 행정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총격범의 신원 역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 매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도 학생으로 추정되며 자신에게 총을 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발생 7분 후 경관 1명이 현장에서 대응했고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의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로 다행히 정식 등교 시간이 되기 전이라 학교에 사람이 적어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이 사건의 조사를 지원 중이며 당국은 현장 수습 작업을 마친 후 더 이상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새해를 맞이한 지 불과 4일밖에 안 된 시점에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우리와 사건 피해자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를 두고 봐야 하느냐고 총기 소지 권리를 우선하는 공화당에 반문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확대 행정명령, 레드 플래그법 등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학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의회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페리고등학교는 옆에 페리 중학교와 연결되어 있으며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거리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페리시는 아이오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으며 주민은 약 8,000명에 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페리 커뮤니티 교육구에 속해 있고 이 교육구에는 총 1,78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뉴욕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는데요. 뉴욕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호쿠 주지사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마련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컬 주지사가 2024년 신년 연설에 포함될 두 번째 제안인 읽기 교육 프로그램 백투 베이직을 발표했습니다. 백투 베이직 프로그램은 발음, 독해, 어휘, 이해력 등에 초점을 맞춘 교과 과정으로 주 교육국에서 모범적인 읽기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학군에서 이를 채택한 후 커리큘럼을 주 교육국으로부터 검증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 마련 후 2025년 9월까지 뉴욕주 내 모든 학군은 읽기 교육 커리큘럼과 전략, 교사 전문성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백투 베이직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 문제를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티 로사 주 교육국장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기본이 되는 읽기 교육 방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평생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와 함께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도 $1,000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약 2만 명의 교사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 내에 읽기 교육 관련 세분화된 프로그램도 마련해 자격증도 만들 예정입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꼽혔던 뉴욕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팬데믹 이후 타주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뉴욕주 학생들의 읽기 시험 성적은 전국에서 공동 32위 수준으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학년 기준 뉴욕주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 평균 6점 떨어졌는데 전국 평균 하락폭의 2배 수준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욕주 정부가 2024년 세 번째 어젠다로 산모 지원 및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 및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새해 들어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2024년 뉴욕 주정부가 가장 중점을 둘 사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신년 들어 세 번째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산모 및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유급 산전 휴가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모의 산전 관리 및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산모 및 가족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미전역 최초로 유급 산전 휴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산전 진료를 위한 40시간의 유급 휴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영아 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영유아용 침대를 제공하고 한라인 전화 988을 운영해 산모의 정신건강 지원 및 전문 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산모에 대한 자기 분담금을 없애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작년 11월 2022년 기준 영아 1000명당 5.6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아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7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모든 교량과 터널에 대한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피크 시간대에 이지패스 없이 교량 및 터널을 통과하려면 $17 63센트를 통행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터널 통행료 인상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7일을 기점으로 바이온 브릿지, 궤델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다리를 지나거나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63센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지패스가 있는 피크 시간대 운전자의 경우 통행료는 4.3% 인상되며 기존 14.75달러에서 15.38달러를 통행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항만청에서 지정한 피크 시간대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일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합니다. 피크 시간대가 아닐 경우 통행료가 기존 12.75달러에서 13.38달러로 4.9%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요금이 더 비싸지는데요. 이지패스 없이 피크 시간대에 교량이나 터널을 통과하려면 기존 17달러가 아닌 17.63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3.7% 요금 인상에 해당합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 봄부터 맨해튼 남단 60스트릿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어서 통행료 인상이 교통혼잡세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에 대해 뉴저지 주정부와 의원 및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전이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TA는 늦어도 올 6월까지는 교통혼잡세 부과 시행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에 인상된 교량 및 터널 통행료는 뉴욕시로 진입하는 경우에만 징수되며 뉴욕시에서 뉴저지 방면으로 나갈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뉴욕시 경찰이 용의자의 카드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도용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 용의자의 직불카드 사진을 찍어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브롱스 지방검찰에 따르면 24세 앤디 우르티아라는 이름의 경관이 지난 3월 체포한 여성 용의자의 직불카드를 사진 촬영한 뒤 자신의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이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롱스 검찰은 그가 카드 정보를 사진으로 공유하자 그의 친구들이 해당 카드를 스타벅스에서 실제로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며 공범으로 친구들도 같이 기소됐습니다. 브롱스 검찰은 우르티아 경관이 작년 3월 여성 용의자를 체포한 지 4일 뒤 해당 여성의 직불카드 정보 이미지를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자신이 점심을 사겠다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우르티아 경관은 그룹 채팅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카드를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하고 모두들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며 실제로 이날 오후 약 12분 동안 스타벅스에서 해당 카드 결제 승인이 4차례나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우르티아는 뉴욕시 브롱스 52지구 경찰서 소속 경관으로 절도 및 공무원 업무상 위법 행위, 개인정보 불법 소지 및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현재 체포된 이후 무급 정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는 이번 주 브롱스 형사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정의구현을 위해 힘써야 할 뉴욕시경이 개인정보 유출과 카드 도용,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고소되면서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는 공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지난달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 동안 퀸즈 북부에서 발생한 강도 범죄는 18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8건보다 54.2%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와 엘머스트 지역을 관장하는 110 지역에서도 강도 범죄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이 지역 강도 범죄 총 건수는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퀸즈 남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89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같은 기간 총 110건으로 23.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퀸즈 내에서 살인, 강간, 강도, 중범죄 등 주요 7대 범죄 건수 역시 퀸즈 북부와 남부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체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 건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클로딘 게이 총장이 사임했습니다.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공화당 정치인들과 고액 후원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게이 총장은 지난달 이사회에 재신임을 받았지만 논문 표절 의혹에 여러 상황이 중첩되면서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하버드 386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총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학생들의 유대인 학살 주장이 대학 윤리 규범에 위배되는가라는 질문에 하버드의 가치와 상충되지만 우리는 혐오스러운 견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반유대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게이 총장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대학 이사회가 그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이 커지고 고액 기부자들이 공격을 이어가면서 지지 기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미국 내 주택 구입자들 중 24%가 대도시를 벗어나려는 이사를 고려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택 구입자 4명 중 1명 정도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벗어나 아예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가장 이탈이 많은 도시 1위가 LA였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워싱턴 DC, 시애틀, 시카고의 순서로 가장 이탈자가 많은 도시 탑10에 포함됐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의 경우에는 높은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이 주요 이탈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출퇴근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굳이 대도시 생활권이 아닌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1월 6일 오후 1시 30분 뉴욕시 플러싱 타운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가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 영화는 민주주의를 향한 험하고 고독한 길 위에 선 김대중의 필사의 발걸음과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러닝타임 120분인 영화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형수, 4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3번의 대선 낙선을 거친 낙선 전문가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역사적 자료와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엮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